이 소년, 이 성종. 이 소년 성종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나? 과연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었을까?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을까? 이 13살 어린 왕 성종은 어떤 성격이었나? 자, 보면 왕위에 오른 게 1469년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때죠. 그래서 이게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자 어머니인 그 한씨, 훗날의 인수대비죠. 이 인수대비는 궁궐을 떠나야죠. 세자빈이 이제 세자가 없으니까 떠나야 되지만은, 근데 이 자을상군이었던 성종과 그의 형 월산대군은 세조와 정의왕후가 궁궐에서 길러요. 그래서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13살의 왕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조가 이 자을상군 성종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애가 어린 나이부터 용감하고 대담하고 성격이 아주 기상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또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총명했기 때문에 아주 그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자질에 대해 가지고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타고난 자질이 특별히 준수하고 기상과 도량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세조가 대단히 사랑하였다. 왕이 일찍이 동모형 월상군 이정과 더불어 궁중의 처마 밑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마침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고 어린 환관이 곁에 있다가 벼락을 맞아 죽으니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넘어지며 기운이 쭉 빠지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언어와 행동이 침착하여 평상시와 다름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말하자면 굉장히 담대했다 이거죠. 옆에 지금 환관이 벼락을 맞고 죽어 쓰러지면 웬만한 애 같으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서 어떻게 할지도 못할 텐데, 얘는 전혀 놀라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했다. 뭐 이래서 기상이 대단했다. 뭐 이런 거죠. 한편으로 보면 좀 인정머리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좋게 봐서 이런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은 참 인간이 매정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벼락을 맞아 죽은 내시는 백충신이라는 어린 환관이, 소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나와요. 그 백충신을 어린 환관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세조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애의 기국과 도량은 우리 태조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태조라 그러면은 세조에게 있어서는 그 정조 할아버지죠. 자기가 뭐 태조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정의왕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뒤에 나란 일을 이에게 맡길 것이니 이 말을 잊지 마시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가 지금 의경세자가 그 죽고 난 뒤고, 그리고 궁궐에서 자랄 때고, 그리고 이때가 예종이 왕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종이 이미 왕위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직 예종이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런 말을 했다. 이거는 약간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들죠. 정의왕후는 이 말을 새겨 두었다가 세조가 죽고 다시 예종이 제2구경을 만에 죽자 혈을 왕위에 앉혔다. 뭐 이렇게 한 거죠. 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성종의 이름이 혈인데, 이때 뭐 13살의 어린 소년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러면 이 13살의 어린 소년은 일단 담대한 구석이 있는 거는 이제 발견을 했죠. 그럼 또 어떤 구석이 있는가? 한 7년 동안, 이제 13살이면 요즘 6학년 나이 정도인데, 한 7년 동안 이제 정의왕후가 섭정을 하죠. 그동안 뭐 정의왕후하고 여러 일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윤씨가 섭정을 하는 동안 소년왕 혈은 매우 열심히 제왕 수업을 받았는데, 이런 그의 면모에 대해 열렸을 기술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임금은 총명하고 영걸스럽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공손하고 검소하며 경서와 사서 성리학의 학문에 깊이 통달했다. 백가의 글과 역법, 음악에까지 널리 통달하고 활쏘기, 글씨, 그림에도 정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흔히 뛰어난 왕이 그렇듯이 이게 소년왕인 그 성종도 굉장히 학업에 매우 열중했다. 세종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어느 날 경안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경연장에 오자 한명회와 최항이 이렇게 말했다.
제사를 지낸 후에 또 경연에 나오시니, 경연이라는 건 왕의 학교죠. 나오시니 육체가 피로하실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니까 좀 쉬라 이 말이죠. 제사 지내고 또 공부하러 왔냐 뭐 이렇겠죠. 그러자 소년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하루의 시간도 아끼는데 제사 지내는 날이라고는 건 할 수 없지만 제사 지낸 후에는 경연을 정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사 지내고 나서니까 당연히 학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그러죠.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신하들이 더위가 심하니 경연 중에 한낮에 하는 수업인 주강, 조강, 주강, 석강이 3번이에요. 수업이 3번 있어요, 왕이. 그런데 한낮에 하는 주강은 정지하자고 했는데 이때 소년왕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총각을 아끼는데 어찌 주강을 정지하리요. 공부하는데 1초도 아까운데 어떻게 내가 낮 공부를 정지하겠냐. 난 공부하겠다. 그가 공부에 열중하자 할머니 윤대비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상 피곤하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고 싶어서 읽는 것이라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기로 태어난 놈이에요. 그죠? 이렇듯 공부에 푹 빠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순둥이는 아니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의견도 강해요. 때로는 정의왕후하고 맞서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는 이런 소년왕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왕은 아니죠. 그래서 성종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어느 장사치를 벌주는 일에 대해 대항 대비 윤씨와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오산슬림은 그 내용을 다음같이 전하고 있다. 말하자면은 세조가 왕위에 있을 때 세조가 이렇게 좋아하던 그 상인이 무슨 죄를 지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세조가 정난을 일으켰을 때 한 장사치가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세조는 그에게 3번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글을 내렸다. 임금이 처음 왕위에 오르자 그 장사치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법 맡은 관원이 법대로 처단하기를 논지하였다. 그러자 그 장사치가 세조의 어필을 올림으로 정의대비가 이런 교지를 내렸다. 세조가 이렇게 약속했다. 내가 사람 죽여도 봐준다고 3명까지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대비가 교지를 내리기를 선왕께서 손수 내린 유교가 있으니 그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했다. 하지만 어린 임금은 이것이 가당치 않다고 여기며 말했다. 선왕의 유교는 한때의 사사로운 은혜요. 사람을 죽인 자가 죽게 되는 것은 만세의 공법이니 어찌 한때의 사사로운 은혜로서 만세의 공법을 폐기하겠습니까? 이에 대비가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선왕의 유교는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임금은 2번, 3번 반대하면서 말했다. 대비께서 저의 말을 듣지 않으시면 감히 나라 일을 맡을 수 없사오니 원컨대 다른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기소서. 나 임금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왕이. 그래가지고 대비가 물러섰다. 그렇다면 임금이 알아서 하오. 임금은 그 장사치를 곤장으로 치게 하였으나 끝내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긴 내렸다 이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까 세조가 약속을 했으니까는 죽이지는 않지만 벌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성종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대단히 사리에 밝고 그리고 공명정대한 성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정의대비도 그런 뛰어난 면모를 인정하고 성종이 나이가 한 15살 정도 넘어갔을 때는 웬간하면 성종이 판단하도록 자리를 비껴주는 이런 일을 하였다는 거죠. 성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뽑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리에 밝고 대담하고 용기 있고 고집도 있고 정의롭고 판단력도 뛰어난 이런 왕이었죠. 그렇지만 100% 완결한 왕은 아니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